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어제 전해철 장관 후보자 오거돈에 껴서 박원순 시장이 권력형 성범죄다 이렇게 얘기해서 많은 분들 공분을 사왔죠. 네. 전해철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과거에 어떤 스탠스를 밟아왔는가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전해철 의원이 과거에 이재명 지사나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썩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런 정도의 사실관계는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이라고 하는 우리 민주개혁 진영의 그야말로 기둥이고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고 현재 나아가서 상당히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박원순이라는 사람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런데 확인되지도 않은 일방의 주장만을 가지고 권력형 성범죄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앞으로 이 양반이 경찰을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이 될 뿐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와중에 박원순 시장의 고소인, 피해 호소인, 명백한 이렇다 할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민적인 언론 플레이를 김재련 변호사의 입을 빌어서 하고 있는 바로 이 고소인이 4년에 걸쳐서 온갖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밖으로 SOS 구조 신호를 보냈으나 무위에 그쳤다라고 하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한테 3차례 보낸 개인 편지가 발견됐어요. 네. 이 편지 내용이 도저히 4년 동안 진짜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스러움을 강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상식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자, 이게 먼저 첫 번째 편지예요. 2017년 2월 15일 생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도 요 2016년 이게 먼저 보낸 거네요. 여기 보면 사장님 생신 진짜 축하드려요. 떨리는 마음이었는데 잘 가르쳐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사소한 정책, 행동 모두 존경스럽고 그런 부분을 저도 본받아서 좋은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상당히 이건 상투적인 공개적인 생일 카드니까 이렇게 썼을 수 있다 생각해요. 두 번째, 2017년 2월 15일 사장님 오시면서 벌써 두 번째 생신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힘드실 텐데 뵐 때마다 한 번이라도 더 웃어주고 격려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나는지 몰라요. 시장님 곁에서 지켜보면 참으로 힘이 납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주세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뜨거운 열정과 놀라운 능력을 느낍니다. 이건 대단히 진정성 있게 박원순이라고 하는 정치인과 행정개혁가 실천하는 지식인에 대한 상당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평가, 상찬, 네, 그런 게 느껴져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따스하게 대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식사도 거르시고 화장실도 못 가시며 지키고 계신 우리 서울과 꿈이라는 꽃봉오리, 긴 겨울 지나 꽃 활짝 필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2017년 2월 이때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직전. 네. 이거 진정성이 첫 번째 편지보다 더 진하게 느껴지죠. 주장대로라면 이때도 본인이 참을 수 없는 성적 추행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쓴 편지라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2018년 5월 가장 최근에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원순 시장님, 오랜만에 존경하고 편지를 사랑하는 드리네요.
박원순 네. 시장님께라고 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되게 자주 쓰시더라고요, 박원순 시장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뭐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쓸 수는 있는데, 과연 자기를 그렇게 성적으로 괴롭혔던 사람에게 이렇게 존경한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이 있는지 편지 저는 안에 사랑한다는 의문이고.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시장님께 뭐 제 마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님의 순방 기간이 길어봐야 8, 9일 정도였는데 이렇게 한 달 동안이나 못 뵌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가끔은 울컥하는 느낌까지 듭니다. 더 나은 서울,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러 가시는데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시장님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까이에서 챙겨드리지 못하고 시장님께서 재미있는 농담을 해주시는 것과 셀카 찍는 일들을 한참 동안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아쉽고 슬퍼요. 그래도 시장님, 저는 소원이 있어요. 제 소원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님께서 작년 초에 대선 준비하실 때 하셨던 말씀 참 기억에 남는데 5년 후 손주 손을 잡고 광화문 광장을 거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대통령을 꿈꾼다고 하셨거든요. 시장님, 저는 정말로 제 삶에 있어서 박원순이라는 시대의 리더와 함께했다는 그 사실 하나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요. 하지만 제 소원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 시대에 다시 없을 소중한 박원순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누린 그 이후에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마지막까지 훌륭한 리더로 인정받고 모두가 존경하는 지도자로 칭송받는 그날을 꿈꿔요. 시장님 너무나 현명하고 지혜로우시고 새로운 생각과 놀라운 추진력으로 이미 저명하시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시장님, 제 소원 이루어 주시려면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약 잘 드시고요. 차에서 잠깐씩 쪽잠 꼭 주무시고 전화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시장님, 한 달 뒤 옥수수랑 수박 잘 길러 놓을게요. 힘내시고 사랑합니다. 라고 이제 순방을 가는 시장님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보통 이렇게 윗분이 출장 가신다고 할 때 이렇게 편지를 쓰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한 달이나 못 뵌다는 생각을 하니 참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가끔 울컥하는 느낌까지 든다. 이건 상식적으로 시장과 고소인의 관계가 정말 밀접한 그야말로 신뢰관계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이였구나. 그리고 농담을 해주는 것과 셀카 찍는 일들을 한 달 동안 못한다. 셀카 찍는 게 무슨 뭐 강압에 의해서 전해철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권력형이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김재련 변호사 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셀카 찍는 행동을 참 이분이 좋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적어도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은 셀카 찍는 행위가 권력형이라고는 죽어도 생각을 못했겠죠. 이분도 좋아해서 하니까 같이 즐기는 행위, 우정을 나누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나아가서 향후에 마지막 훌륭한 리더로 인정받고 존경하는 지도자로 칭송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친분 관계를 넘어서 그러니까 본인의 소원이 박원순 시장님이 대통령 그럼 당선되셔서 무슨 말이냐면 네. 이거는 정치적인 이해 동반자라고 자기가 상급자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이른바 충성 서약 같은 겁니다. 일종의. 그러면은 박원순 시장 그리고 더구나 사랑하고 힘낸다 이러면 이런 편지가 일관되게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게 말로써도 계속 이어졌을 텐데 그럼 박원순 시장은 그야말로 자기의 수족처럼 오른팔처럼 이 고소인이 나에 대한 신망이 정말 두텁고 정치적으로도 함께 할 만한 그런 인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랬던 사람이 김재련이라고 하는 저쪽 박원순 시절에 일했던 정치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기존의 박원순 시장의 입장과 반대에 서 있었던 결국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예산이 끊어져서 서울시가 서울대에 예산 지원해가지고 위안부 자료도 찾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김재련이라는 사람을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박원순 시장이 철저하게 반대했던 박근혜 쪽의 여성 담당자니까 젠더 담당자니까. 근데 김재련의 법적 조력을 받아서 나를 공격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이런 믿었던 사람과 싸워야 한다면
어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보세요. 재판 받는 과정에서 이미 판결 나기 전에 이미 그냥 사람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 언론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그런 과정을 겪고 싶었을까요? 이렇게 자기 사랑한다, 힘내라 그러면서 자기 지근거리에서 자기를 보좌한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런저런 사생활의 얘기도 했었을 수도 있고 어떤 비밀도 더 많이 할 텐데 당장 지금 핸드폰 비번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꼼짝없이 저쪽에서 고소를 주장하면 피해를 주장하면 나는 달리 내가 그거를 항변하는 순간 나는 그냥 형해와 해골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좀 봐요. 많은 소송의 경험이 있고 권인숙 조교의 소송도 그 어려운 독재 시절에 해서 싸워줬던 사람 아닙니까? 언론과 권력, 검찰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친밀함을 가지고 자기한테 충성했던 고소인이 저쪽으로 갔어? 그러면 내가 승산도 없을 뿐더러 싸우는 과정에서 나는 물론이고 이 민주 진영 자체가 다 거덜나겠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편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편지가 여러 개가 공개됐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카카오톡인지 뭐 텔레그램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뭐 이제 해외 순방 가는 거 좀 꼭 좀 데리고 가라. 나도 가고 싶다. 플리즈 제발 저도 데려가 주세요. 사실 시장한테. 네. 본인이 성적 괴롭힘을 당하면은 빨리 해외로 가서 오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누가 그 따라오고 싶어서 그렇게 난리를 치나요? 그거를 보고도 조금 이해가 안 갔는데 저는 그 영상이 일단 공개가 됐잖아요. 영상 자체가 박원순 시장님은 오히려 조금 움찔움찔하는 모습이고 이 비서분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시장님에게 뭐랄까요? 이렇게 손도 잡고 어깨에 손도 근데 사실 올리고. 남자들은 네. 잘 몰라요. 그런데 좀 눈치가 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박지 씨나 많은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이 하급 그야말로 말단 공무원이 시장을 이렇게 어깨에다 손을 얹고 팔을 이렇게 당기면서 이게 행동을 리드하고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그 자기가 이렇게 성적인 그 괴롭힘을 당했다? 뭐 이렇게 컨택트를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 남성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기는 쉽지 사실 또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봤을 때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글쎄요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뭐 출장 가는데 이렇게 긴 장문의 편지를 써서 내 꿈은 시장님이 대통령이 되셔서 뭐 그거를 다 이루시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거리를 좀 들어요, 둬야겠다. 사실. 네. 그래서 거리를 좀 둬야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쩌면 이거는 뭐 순수한 가정입니다만은 지금 저희로서는 답답하니까 네. 거리를 좀 얘가 좀 이상하다 너무나 더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 같다. 필요 이상으로 얘가 지금 하급 공무원인데 뭐 데려가 달라고 사장한테 직접 얘기를 해. 대통령한테 무슨 저 아래 지금 이거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과정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저 데려가 주세요. 해외 순방에 데려가 주세요. 사랑해요. 뭐 이런 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겠지만 좀 오히려 조심스러워서 좀 밀쳐냈을 수도 있겠다. 제가 그랬을 만약에 때 또 발끈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비서의 동기라든지 같이 일하는 사람이었다면 왜 이렇게 시장님한테 왜 저래? 왜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뭐랄까요? 아무튼 일반적이진 않다 이게. 그러니까 충분히 선의로 볼 수 있는데 선의로 볼 수 있지만 이게 좀 사안이 일반적인 이렇게,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사안이 이렇게 되고 나니 그랬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거는 향후 이 사실관계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에서 뭔가 지금 두 가지 별도의 사건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좀 채택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전해철 장관 후보자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이 선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방어 못합니다. 공격해야 됩니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권력형 성범죄가 맞다. 일단 뭐 당장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 넘어가려고 뭐
둘러대신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국민들 믿음을 조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장관 후보자님.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